네,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가총액 중소 중대형주 투자 아이디어 2탄입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인프라 투자의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현대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글로벌 인프라 지금 신규 투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1조 법안 통과돼서 미국의 신규 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글로벌 전력 인프라 투자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신규 전력 인프라 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은 노후화된 교체 수요가 꾸준히 올해하고 내년 2024년까지 노후화된 교체 수요가 있습니다. 뭐 노르웨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다양한 유럽의 교체 수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와 중동의 신규 수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와 중동의 신규 수요가 있고요. 동남아도 신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로벌로 이 리튬이라든지 니켈 광산 채굴 수요 때문에 광산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 광산에 관련된 이 인프라 투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 인프라 관련돼서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가장 모멘텀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나 이 중동 산유국들이 새로운 이 프로젝트 발전 플랜트, 화공 플랜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관련된 전력 인프라 수요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좀 실적이 좋았다면 올해는 현대일렉트릭보다는 효성중공업 쪽에 실적 모멘텀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효성중공업과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같이 간다고 보고 있는데 미국의 광산개발 관련된 미국의 광산개발이 아니죠. 광산개발, 그러니까 뭐 호주라든지 중남미 이런 관련된 리튬이나 니켈 광산 개발과 관련된 모멘텀까지 갖고 있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도 같이 계속 봐야 될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로 성장하고 FDA 허가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지금 4천억대까지 올라온 인터로조인데요. 인터로조가 글로벌로 지금 뭐 일본 시장 외에도 중국, 북미, 유럽, 그 다음에 동남아, 중동까지 폭풍 글로벌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FDA 3분기에 허가 받을 예정으로 보고 있고 미국 외에도 중국, 일본, 그 다음에 중동, 남미까지, 그래서 중동, 동남아, 남미까지. 그래서 특히 유럽하고 북미하고 그 다음에 유럽하고 북미하고 그 다음에 남미에서 만약에 허가를 받을 경우는 지금 기존 해외 매출의 15배, 해외 매출의 특히 선진국, 북미하고 유럽에서 허가를 받을 경우는 해외 매출이 15배까지 성장할 모멘텀을 갖고 있다. 인터로조.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과잉 하락, 40% 넘게 최근 두세 달 동안만 40% 넘게 빠진 과잉 하락의 한솔케미칼인데요. 한솔케미칼도 신규 2차전지 소재의 모멘텀을 갖고 있고요. 구조적으로 이 웨이퍼를 닦는 과산화수소 완전 독점입니다. 근데 과산화수소 독점인데 과산화수소의 원재료인 LNG 천연가스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LNG 가격 하향 안정화에 따라 과산화수소도 더 이상의 원재료 부담은 없을 전망이고 과산화수소 판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 대체 불가능한 과산화수소 독점이고요. 이 판가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한솔케미칼 굉장히 올해는 매출과 이익이 다시 안정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2차전지 소재단에서 구조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바인더랑 실리콘 응급제 대주전자만 양산했는데 드디어 2차전지 소재단의 실리콘 응급제를 2023년 드디어 양산하기 시작합니다. 실리콘 응급제는 앞으로 구조적으로 많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솔케미칼 주가가 빠지는 거, LNG 가격 상승에 대한 원재료 부담,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소위 말하는 삼성전자 캐펙스 감소에 대한 우려는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주가에 과잉 반영됐다. 그래서 한솔케미칼은 반도체주의 숨겨진 모멘텀으로 충분히 지켜볼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통신장비인데요. 통신장비 화웨이에 대한 매출 비중 50%에 달했던 RFA HRC가
미국의 화웨이 때리기로 박살났는데 이제 화웨이에서 삼성전자로 고객사 변경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미국 외에도 인도와 유럽의 통신 장비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5G는 이연됐지만 다시 올해부터 다시 5G 투자가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30%까지 올라왔는데 RFHIC는 삼성전자에 대한 구조 변경, 그리고 RFHIC는 방산 쪽에 대한 매출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통신 장비 쪽에 고객사 변경으로 인한 차별화된 모멘텀으로 좀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저 시적 끝판왕인데요. 파라다이스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데 아난티가 매출과 이익 모두 3배 이상 증가할 거로 보고 있어요. 아난티 같은 경우는 대북 관련된 소위 말한 테마주를 엮였는데 전혀 테마주가 아니고 이제 실적으로 봐야 된다. 매출과 이익이 특히 올해 3배 이상 증가하고요. 부산 기장에 새로운 프리미엄 복합 리조트, 그리고 내년에 제주하고 그다음에 청평에 새로 2024-2025 제주 청평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특히 부산 기장이 올해 오픈될 경우 지금 분양률이 80% 넘었는데 매출단에서 8천억 이상이 애드되는 효과를 볼 것이다. 그리고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여행 레저 관련된 기존의 예약 시스템 외에 추가적으로 F&B랑 비회원 효과, 그 다음에 굿즈 상품까지 파는 통합 예약 플랫폼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강남에 대규모 아난티 개발 단지를 통해서 강남에 대한 개발 모멘텀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매출과 이익이 3배 이상 늘어나는, 아마 코스피 코스닥 모두 통틀어서 유일한 종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주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도주로 에로베오라고 해서 에너지, 로봇, 배터리, 우가 우주 항공입니다. 그래서 우주 시대를 열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글로벌 탑3인 위넵하고 SES에 대한 매출 비중이 꾸준히 올해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인텔리안 테크도 매출과 이익이 50% 성장합니다. 그래서 저궤도 위성 관련된 이 안테나 관련돼서는 거의 국내 독점이고, 저궤도 안테나 위성 관련돼서는 선박용으로도 VSAT가 매출이 꾸준히 이제 점유율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유율 또한 VSAT 점유율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SES와 위넵, 특히 위넵에 대한 매출이 올해 본격적으로 반영될 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파 또한 2025년까지 연 캐파도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글로벌 인프라, 그 다음에 글로벌 성장에 대한 FDA 모멘텀, 그 다음에 과잉 하락, 그리고 신규로 2차 전지 소재에 진입하는 업체, 그 다음에 통신 장비, 그리고 레저 쪽의 실적 끝판왕 아난티, 우주항공 시대, 특히 인텔리안 테크, 요 정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